야, 역시 이런 건 기다렸다가 싸지면 사야 돼. 이거 기다리길 잘했지. 야, 회전. 아, 근데 할 게임이 너무 없네. 뭐 바토세라 깔아서 하면은 할만하겠지. 이 네오지오 미니도 그 당시에 해킹해서 80개 게임이 되도록 만들었었는데,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해킹 영상 노란 딱지 받았었지. 이게 내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네 번째 영상이었는데 연령 제한으로 노란 딱지를 받았는데, 미성년자가 보면 안 되는 건가 해킹은? 바토세라 깔면 안 되겠네. 이것도 누가 노란 딱지 먹일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뜯자. 안녕하세요, 닥터키입니다. 이그레2 미니 드디어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많은 분들이 아마 저처럼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네, 이 네오지오 미니와 비교해봐도 정말 크죠. 이 박스도 정말 커서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박스도 크고, 네, 네오지오 미니가 그냥 장난감이라면 이거는 거의 뭐 미니 바탑 중에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회전도 되고, 네, 이렇게 화면 회전도 되고, 정말 그야말로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마도 뭐 여기에 바토세라 깔아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기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아케이드 게임을 100% 돌리기에도 버거운 성능이기 때문에 바토세라를 깔았어도 약간 불만족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물론 저도 이 네오지오 미니처럼 바토세라를 깔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케이드 게임도 100% 안 돌아가는 그런 게임기로 개조하기에는 또 아쉽죠. 물론 뭐 노란 딱지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정말 잘 나온 이런 게임기를 바토세라만 깔아서 아케이드 게임도 100% 안 돌아가는 그런 게임기로 활용하기에는 좀 아쉽죠. 싱글보드 컴퓨터를 넣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 오드로이드 N2L, 과연 어떤 거를 넣어야 될지 지금 약간 고민 중인데, 뭐 이거 넣으면은 게임 큐브 게임도 살짝 돌아갈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미니 바타 끝판왕이 되는 거죠, 이거 넣으면. 자, 그런데 이 라즈베리 파이 4를 넣으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출력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자, 상단에 이렇게 추가 디스플레이를 하나 더 달아서 마퀴 화면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와, 되게 고민됩니다. 마퀴를 선택할 것인가, 성능을 선택할 것인가. 자,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재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스트로시티 미니처럼 전용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5인치 디스플레이를 또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5인치 4:3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아스트로시티 미니 개조하다가 디스플레이 하나 또 깨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또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이그레2 미니 한번 분해를 해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보드를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아스트로시티 미니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보드 사이즈는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는 아스트로시티 미니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아마도 디스플레이 커넥터 같은데 뭐 독자 규격이죠. 뭐 이거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스플레이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열판이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방열판도 이렇게 달려 있고, 뭐 공간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아스트로시티 미니보다 뭐 이 기기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공간도 훨씬 넓죠. 네, 상당히 견고한 것 같긴 한데 아스트로시티 미니처럼 나사 없이 체결된 게 아니라서 나사들만 다 분해해주면 열릴 것 같긴 합니다. 아스트로시티 미니가 정말 열기 어려웠었는데, 와, 저 안쪽에 저기 저 나사를 분해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빠지긴 빠지네요. 자, 과연 열릴지. 자, 네, 물론 뭐 쉽지는 않겠죠, 이게 여는 게. 야, 자, 정말 이것도 와, 단단한 줄 알았는데, 네, 힘으로 하니까 또 되네요. 자, 뭐 아스트로시티 미니에 비해서는 자, 이렇게 그래도 뒷판은 잘 분해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네, 이쪽에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게 분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분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쪽은 특별히 뭐 건드릴 건 없고 이 디스플레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딱 봐도 분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네, 케이블. 네, 여기는 상당히 강력하게 조여져 있어서 네, 잘 안 풀리네요. 네, 역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런지 아주 강력하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밀면 아마 나오겠죠, 밑으로. 아휴, 안 나오네요. 요걸 먼저 요걸 먼저 드러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네. 눌러서 제거. 네, 이 스프링 정말 강력한 스프링이 있고 이렇게 자석도 있습니다. 네. 자, 이 강력한 스프링,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네, 이렇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를 제껴야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열렸습니다. 네, 여기도 상당히 강력하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넥터로 연결이 되어 있었네요. 자, 이렇게 전부 분해를 했습니다. 이그레2 미니를 이렇게 다 분해한 거는 아마 세계 최초인 것 같은데, 자, 뭐 문제는 이겁니다. 요 디스플레이. 네, 이렇게 상당히 볼록한 브라운관 효과를 주는 이런 볼록 렌즈인가요? 아무튼 네, 상당히 요것도 신경 많이 썼죠. 예전 오락실 느낌 그대로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요 뒤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붙여야 되는데, 네, 디스플레이는 아마도 뭐 접착이 된 것 같은데, 네, 아주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살살 밀어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미리 열어놓으면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정리를 하고, 자, 제가 예전에 아스트로시티 미니에 집어넣었었던 5인치 4:3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50핀 필름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서 여기도 걸리고, 네, 이쪽도 이렇게 걸리고, 이쪽은 보이는 면이 아니니까 좀 잘라내겠습니다. 네, 이 나사가 뭐 여기는 체결이 안 되고 본체에 있는 긴 나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세게 조이면 지난번 아스트로시티 미니처럼 디스플레이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자, 뭐 이런 식으로 저번처럼 또 깨지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뚜렷하다가 깨진 거기 때문에 확인이 쉽지가 않았죠. 요번에는 뚜렷하기 전에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나옵니다. 네, 그래도 조금씩 조이다 보니까 많이 그래도 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 위에는 조금 틈이 더 많이 벌어졌는데, 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테이프로 한 번 정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뜨네요. 이 정도. 마개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네, 정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크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럽습니다. 네, 요건 또 이렇게 따로 게임기를 하나 또 만들면 되겠죠. 바토세라 설치해서 추가로 또 게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단에서 마퀴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아래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 30cm를 주문을 했는데 지금 2주가 넘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일주일이면 도착을 했었는데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 주문이 많아져서인지 도착을 안 하네요. 자,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뭐 연장을 해야죠. 뭐 어쩔 수가 없죠. 나중에 도착하면 뭐 케이블 그때 교체를 해야죠. 이게 또 요렇게 벌써 두 개의 케이블 하나가 더 사용되면 또 금액이 너무 아깝죠. 이렇게 되면. 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자,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끼울 걸 생각을 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이 끝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너무 앞쪽으로 가면 이쪽에 걸리기 때문에 조금 뒤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 듀얼 스크린을 이용한 마키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만큼 라즈베리 파이를 이 정도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이렇게 충전 모듈을 배치했는데 SD카드가 또 안 들어가죠. 뭐 어차피 당기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쪽에 슬롯이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연장 케이블들을 한 번씩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가지 해봤는데 부팅도 되고 켜지는데 중간에 멈춘다던가 마퀴가 제대로 안 나온다던가 테스트 결과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라즈베리 파이 4가 상당히 이 연장 케이블을 가립니다. 그래서 연장 케이블 없이 그냥 여기 끼워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옆에 슬롯은 좀 아쉽네요. 슬롯까지 살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
외부 출력을 위해서 HDMI 스플리터를 넣어놨는데 이 기기가 보통 보조 전력 공급 없이 작동이 되는 기기인데 아무래도 HDMI 케이블이 두꺼운 케이블이 아니고 이런 필름형 케이블이다 보니까 전력 부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조 전원을 하나 공급을 하고 다시 지금 현재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5V 전원을 또 하나 이렇게 빼내서 여기에 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수정 거치고 이 뒤에 포트 작업 마무리하면서 길었던 작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종 포트들 후면에 부착하고 뚜닫만 하면 되는데 정말 이번에는 쉽지가 않네요. 보조 전원을 주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고 보조 전원을 주니까 보드가 나가버렸습니다. 이야, 2개나 나가버렸습니다. 보통 이러한 기기들은 일반 HDMI 케이블 사용했을 때 보조 전원 없이 잘 사용되는 기기들인데 문제가 있었던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름형 케이블을 쓰다 보니까 케이블만 쓰면 보조 전원을 넣어야 되고 보조 전원을 또 넣으니까 이쪽 전류가 너무 높아서인지 보드가 타버리고 방법이 없네요. 외부 HDMI 출력은 일단 그냥 포트만 붙여놓고 나중에 고급형 부품을 써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저가형으로는 안 되네요. 네. 여기 좀 잘라줘야지 잘 부착이 됩니다. 일단은 자리만 잡아주고 나머지 포트들 다 부착을 한 다음에 뚜닫까지 해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5V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5V에 연결하면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3.3V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GPIO 핀들을 꽂아주고 뚜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보드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간섭이 생기네요. 이어폰 잭을 제거하는 것보다 보드를 살짝 더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드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 디스플레이 교체하는 거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몇 가지 부품, SD카드 연장 케이블이 거의 다 작동이 안 되었고 HDMI 외부 출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HDMI 스플리터가 두 개나 다 고장이 나버려서 이렇게 계획했던 것 중에 두 가지 기능을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기능을 구현을 못했지만 이 게임기를 이제 휴대용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성능의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키 화면도 구현을 했고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여기 LED가 들어오고 화면도 켜지고 네, 마키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켜졌습니다. 로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레트로파이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GPIO 잡는 법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예전에 했던 것들이라 예전에 제가 아스트로시티 미니에 라즈베리 파이 4를 넣어서 개조했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키 디스플레이, 자, 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마키를 집어넣은 것들은 이렇게 다 나오는데 뭐 간혹 구하지 못해서 못 집어넣은 거는 이렇게 콘솔이나 게임기에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마키 디스플레이는 네이버 카페 라즈겜동의 루저네이터님의 소스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많이 다루진 않은 것이라 한번 에뮬레이션 스테이션에서 나가기, 네, 터미널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USB 포트에 키보드를 연결해서 코드를 한 줄 한 줄 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무선 키보드를 사용하면 편리하죠. 여기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재부팅을 하고 명령어만 한 줄 한 줄 넣어주면 되고 부족한 마키 화면 같은 거는 이제 GitHub 페이지에 각각의 파일들이 어느 폴더에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교체하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은 마키 화면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해봐야 되겠죠. 새로 게임도 이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아케이드에서 어이 셀렉트 X를 누르고 네, 여기서 코어 옵션에 들어가면 자, 버티컬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그레 2의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켬이 아니고 얼터네이트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코어에 저장하면은 다른 게임들도 다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을 자, 코어 옵션 관리해서 자, 여기에는 지금 코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옵션 저장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버터 2 정말 재밌습니다. 네. 자, 뭐 아토미스 웨이브 이런 것도 잘 돌아가고 뭐 라즈베리 파이 4기 때문에 드림캐스트 게임도 거의 다 대부분 잘 돌아가죠. 뭐 그리고 PSP도 어느 정도까지는 돌아가죠.
PSP의 격투 게임들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버튼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GPIO 핀이 L1, R1 그리고 스타트 셀렉트까지밖에 매핑이 안 됩니다. L2, R2가 되면 여기다가 하나 매핑을 하면 좋은데 GPIO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제로 딜레이 보드 같은 걸 썼으면은 사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어쨌든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그레2 미니의 경우는 내부 공간이 넓은 것 같으면서도 또 개조하려고 보니까 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게 눌러질 때 그 공간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넓은 것 같으면서도 뭐 작업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넣으려고 했던 몇 가지 기능들이 부품 문제로 넣을 수 없어서 그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큐의 경우에도 이렇게 아크릴을 앞에다 붙이고 그 뒤에다가 이거를 놓으려고 했는데 아크릴 높이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애매하죠. 그리고 이 포트들도 만약에 이 위로 들어갔으면은 이걸 이렇게 높인 다음에 여기다가 검정색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안 보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요것도 조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도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마취하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재밌죠. 즐겁죠. 킹오파 마취하면 이렇게 보는 것도 또 재밌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마취까지 해서 성능도 오드로이드 N2 정도의 성능은 아니지만 오드로이드 N2가 들어갔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오드로이드 N2에서 마키를 구현하는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여기 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마키를 올려놓지 않고 그냥 놔두면 또 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마키를 올려놓으니까 뭐 좀 신경 쓰이긴 해도 그래도 나름 보기 좋습니다. 네, 기분도 좋고 게임할 때.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DIY는 아니었는데 난관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그런 이그레2 미니 개조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